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2월 21일 아침이 뿌옇게 밝았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좀 어둑어둑하네요. 그러나 동지는 지났죠. 날은 앞으로 점차 길어질 겁니다. 주식시장도 동지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한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점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 미국마저 떨어져서 아마 심리적으로 이럴 거예요. 팔아야 할까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사야 할까. 아마 팔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오늘 먼저 공포 과열 탐욕과 공포 지수 한번 열어서 현재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탐욕과 공포 지수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해. 그래서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보여주는데 언제 보냐면 딱 두 번만 봅니다.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봅니다. 지금 25예요. 0부터 100까지 했는데 25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20 언더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극점에 있을 때 투자 심리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게 75, 80을 넘어가면 과열이니까 단기적으로 뭐 한번 조정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리도는 극단에 있을 때만 유용한 지표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25까지 떨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같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 대중과 같은 길을 가면 어떻다? 대중과 같은 길을 가면 결코 이 시장에서 좋은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런데 대중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으니 나도 똑같은 대중이 되면 안 된다. 대중이 레밍이 되면 망해요. 여기서는, 그죠? 레밍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레밍이 떼로 가는데 앞에 가면 그냥 무조건 또 쫓아가다가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데 계속 같이 떨어지잖아요. 주식 투자 시장에서 레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외로운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단독자로. 투자에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단독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판때기 한번 보도록 하죠.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판때기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주식들이 빠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 파이자 뭐 이런 것들 몇 개 빼고는 오늘은 뭐 모더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빠졌다. 은행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네, 뭐 빅테크들도 뭐 구글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들 빠졌다. 그리고 테슬라는 조금 좀 크게 빠져서 지금 $900 깨졌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지금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다 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비철금속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유가나 채권 뭐 이런 쪽은 혼란스러웠어요. 유가도 상당폭 하락을 했고요. 채권 시장은 장기물은 약세, 단기물은 소폭 강세하는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첫 시장에서는 어제 저녁 늦게에서는 채권 시장이 1.3%대까지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만큼 혼동의 흐름들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오미크론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1.3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1.4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걸 보면 뭐 이 부분도 이제 끝자락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와 가치는 전일 급등했기 때문에 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악재가 많이 중첩된 날이었는데, 첫 번째 아시아권에서 금융시장 경색됐죠. 중국은 3%까지도 빠졌고, 일본도 2%까지 빠졌고, 한국도 1%대 후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2%대 중반 빠졌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럽에 가서 유럽이 그 닥스 독일 지수가 한 2.5% 이상 빠져서 시작했다가 1%대에서 마무리했고, 미국도 1%대에 마무리했으니 아시아권의 그 악재를 100% 반영하진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경색이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라는 거를 정말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별일 없다는 통계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치가 나온다는 건 결과가 나와야 나오는 거잖아요, 통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뭐 2주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얘기죠. 또 하나, 중국이 어제 LPR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대치 이하였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중국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하면서 중국 시장이 대폭적으로 빠졌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마지막 카운터브로 하나는 조맨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상원 의원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빌드백 베터 액트 여기에서 대고 뭐라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 거기다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실망 매물까지 터지면서 실망 오중첩 별이 5개, 네, 별이 5개 악재가 뜨면서 미국 시장에 빠졌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많이 빠졌나요? 네, 그냥 적당히 빠졌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죠. 아직도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만 이제 한 3%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S&P하고 다우는 12월 초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빠진 게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악재 규모를 감안해 보면 시장 하락폭은 좀 견딜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심리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고 불안해하고 팔고 싶어하죠.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게 조금 많은 것 같죠? 내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안심하시고 내 마음이 기쁘면 불안해. 그죠? 자꾸 이게 자기 분열이 돼, 잘못하면. 근데 이걸 자꾸 객관화시키는 거.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놓고 위에서 나를 이렇게 떠서 내가 이제 유체 이탈을 시켜야지. 유체 이탈을 시켜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보는 거죠.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은 좋은 신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되게 기뻐하구나 하면 나쁜 신호다. 내가 좋을 때도 이렇게 유체 이탈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뭐 1차로 떨어졌을 때 유체 이탈은 손실 회피가 있기 때문에 유체 이탈이 잘 돼, 떨어졌을 때는. 근데 좋았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유체 이탈이 어려워요. 그때는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사람 심정이 바뀌죠. 나 이거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거 아주 안 좋은 신호고, 그 다음, 우리 잔고가 얼마 되고, 앞으로 잔고가 얼마 되지?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거의 그렇게 잔고 이렇게 뭐 하면서 뭔가 그림 그리는 순간 그날을 꼭지야.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항상 유체 이탈을 시키시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무산되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내렸고요. 2분기는 3.5에서 3%로, 그리고 3분기는 3%에서 2.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한국의 유명 투자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하고 SNS로 좀 대담을 했어요. 잠깐. 왜냐하면 몇 번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한번 올 한 해 정리 한번 하셔야죠 했더니 잠시만요 하고 좀 토론 좀 해보고요 이러다가 오후에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잘 연결되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수익률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분이 꽤 오래전부터 현금이 한 50% 있었어. 근데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야. 왜냐면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니까. 절반만 주식을 갖고 있어서 수익률이 막 떨어져서 손실이 조금 중반 이후겠죠. 그 손실이 조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자기 펀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꼼짝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조금 잘 견뎌서 시간을 좀 벌고 나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과거에 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누적 수익률 최상위권 자산운용사예요. 한국에 수백 개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권 자산운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두가 어려워할 때는 살짝 기회가 오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릴 뉴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전망, 1분기 실적 전망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매출액이 7.7 빌리언, 네, 77조죠. 맞나? 7조 7천억. 1000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한 8조가 넘는 거죠. 7.7 빌리언. 그냥 영어로 할게요. 제가 헷갈리니까. 매출을 7.7 빌리언. 네, 원래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GP 마진이, 그러니까 총 그로스 마진이, 총 매출액 대비 마진이 47% 나왔습니다. 이것도 컨센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는 2.16달러. 컨센은 2.12달러. 컨센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는 단자릿수, 그러니까 뭐 한 5%, 3%, 2% 로우 싱글이라고 한 거 보니까 3%, 4% 정도 수준인 거예요. 3%, 4% 정도 낮아질 것이다. 평균 판매 단가. D램의 경우, 낸드의 경우는 미드 싱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전분기 대비 한 5, 6% 요 정도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D램의 비트그로스는 한 5, 6% 정도 전 분기 대비 떨어지고, 낸드는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는 103일치고 지난 분기는 94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정상치가 95일에서 105일 정도 수준으로 정상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냈는데 7.3 빌리언에서 7.7 빌리언을 얘기했습니다. 컨센은 7.3 빌리언이에요. GP 마진도 45에서 47%, 컨센은 46%, 그 다음에 EPS는 1.85에서 2.05%, 컨센은 1.86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말씀드릴게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떨어질 거로 보고, 하이닉스 떨어질 거로 봐서 지금 주가 그동안에 계속 낮춰졌잖아요. 지지난달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떨어지는 폭이 커요, 안 커요? 자, 주당 가장 극명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EPS, 주당 이익으로 따져보죠. 2.16달러를 발표하고 다음 분기에 1.85 또는 2.05달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센은 1.86인데 아무리 못해도 회사 입장에서 가이던스는 아무리 못해도 그게 바닥일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바닥일 거야. 암만 해도 그거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도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장에서는 1.17% 주가 빠졌었거든요. 시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6.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6.7%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램 비트그로스, 그러니까 비트그로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비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요즘 몇 기가라고 하잖아. 우리 나이가 이제 30대 밑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16비트 컴퓨터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야, 그때 16비트 컴퓨터를 100몇십만 원 주고 87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갑자기 너무 죄송하다. 그거를 사서 맨날 게임만 했어, 집에서. 네. 그것도 게임을 만들어서 하면은 됐지. 내가 개발자가 됐었을 거야. 그때부터 이 개발과 엔지니어링에는 1도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때도 그냥 게임 팩을 사서 팩을 꼽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네.
근데 그래서 그걸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는 건 총 그 시장 증가율을 따질 때 비트 그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램의 수요 비트 그로스는 10%대 중후반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공급도 그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비트 그로스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 다음에 수요는 그 정도의 비트 그로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캐펙스는 11에서 12빌리언 정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반도체. 그 다음에 SMIC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할게요. 디지타임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제재를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가 SMIC인데, 드디어 14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 개발을 보류했다 라고 뜹니다. 이거는 사실 삼성 하이닉스에는 호재죠. 공정 기술을 실제로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류한 거죠. 왜 보류했을까요? 장비가 없어서 그래. 장비가. 이거는 뭐 뻔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비핀팻 공정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핀팻이 뭐냐면 이렇게 날개를 더 붙여가지고 전류에 흐르는 양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 그 흐름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전력 고효율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ARM 계열이 지금 인텔의 엿을 먹이면서 진출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상방 통합을 이루고 있는, 칩에서의 상방 통합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빠르고 전력 소요 효율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으려면 이 거리가 멀어서는 힘들어. 저기서 저기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되게 멀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받아줘야 돼, 전력을. 그래서 미세선 폭과 받을 손이 많아지는 것, 그 중에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핀팻이다 라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밑단에서 하고 있는 게 뭐야? 자, 한번 물어보자. 우리 채널은 다른 데보다는 반도체 수준이 높으시죠, 다들? 자, 뭘까요? 자, 삼성이 3나노에서 하는 거, 예! 필그림, 짱!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은지님 잘했는데, 필그림한테 양보하는 걸로. 와, 역시, 막 올라오네. 네, 대단하네. 자, 필그림님, 잘하셨으니까,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딴 밑에 KM으로 시작하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네, 그냥, 있는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으시죠? 네. 물론, 안 구독자 아니죠. 안 구독자. 필그림이 안 구독자야? 양심적으로, 상품 타시는 분은 구독은 합시다.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왜, 폼피니 하셨어? 폼피니 게이트 올 어라운드 했어? 잠깐만 따져보자. 위로 올릴게요. 위에까지 못 봐가지고. 폼피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운빨이야. 인생 운빨이고, 필그림으로 갑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필그림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폼피님. 네. 자, 어쨌든, 결국 뭐냐면, 이 비핀팻 공정의 강화를 하겠다는 건 14나노 윗단에서만 하겠다는 건 일을. 그러면, 미세 공정으로 못 가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몇 년 기간의 기술적 격차가 못 따라오는 상황들이 중국 업체들하고 유지된다. 이거는 되게 좋은 뉴스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빠진다는 일부러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금융시장 동향 중에 되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터키가 역대 최저치의 그 리라화 가치 폭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50% 하락을 했고요. 은행 시스템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면, 리라 채권은 그냥 그래. 리라 채권. 근데 달러로 발행한 터키 채권이 있거든요. 그 터키 채권이, 지금 금리가 7.3%예요. 달러로 주는 거니까 금리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7.3%, 연초에 3.1%. 네, 그리고, 그럼 이걸 리라로 환산해가지고 갚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대비 리라가 약해진 거니까 리라
그 채권하고 달러 채권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7.3%까지 올랐다? 이거 못 갚으면 디폴트지, 그죠? 근데 야, 달러 채권은 살만하지. 7.3% 어디서 7.3%를 받아? 국채를.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얘네한테 돈 빌려줬다 뛰겠다. 그리고 또 재미난 뉴스 하나. 칠레가 선거가 있었는데요. 좌파연합의 35살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에서 당선됐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55.9%를 얻어서 2등 44.1% 얻은 후보를 결선 투표에서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패소와 가치가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참 재밌죠? 경제와 그 정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더는 가난한 사람들이 칠레 사회의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칠레 그 수돗물 값인가 올린 거, 공공요금 인상, 지하철 가격인가 올렸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부각된 되어서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 벌써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사실 약체였다고 합니다. 약체였는데 당선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게, 저희 이제 간판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고 곽현수 애널의 일주기 추모 동영상 무형의 시대에서 이 얘기 분명히 하죠. 앞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큰 정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미 1년 전에 저희 나누었던 얘기 올려드렸었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포착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오늘 뭐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 BBB 그 법안이 빌드 백 베럴 이 법안이 사실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 정부도 큰 정부가 된 것이고요. 뭐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정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그 효율성이 극단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효율의 극단화는 뭐야? 자동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동화가 되면 결국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가 되는 거고, 노동력은 쓸모가 약해지는 그런 시대로 점차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큰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계속 정부의 힘을 피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할 겁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세계적인 이 권력 분쟁이라고 표현해나 아주 재밌게 펼쳐질 겁니다. 경제가 재밌어요. 이런 측면에서.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